이러한 규제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도 또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이 좋은 시장입니다. 대체 거래가 이렇게 주는데 왜 매매 가격은 왜 안 떨어져? 아니 저 지역들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니까요. 규제는 곧 상승이구나.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감을 굉장히 잠재워주는 강력한 규제에도 시장 갈 길은 간다라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대출 규제가 시장에 작동하면서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좀 저조하고요. 그리고 상승폭도 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작동한다면 우리 시장이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시장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의 시장이 왜 이렇게 조용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왜 지금 시장 앞으로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요. 9월 이후에 8월부터 약간 거래량이 약간 줄긴 했지만 9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급반전됐죠. 거래량도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도 막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많은 분들이 대출 규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이것만일까요, 과연? 사실 과거에도 대출 규제는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엄청난 어떤 규제를 굉장히 대출 쪽에서도 강하게 썼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격이 계속 올랐었는데 왜 이번만 이렇게 유독 이렇게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폭도 축소되는 이런 모습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거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건부라고 해야겠죠. 조건부. 우리가 많은 대출 규제를 경험했지만 이 전세자금 대출을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 아예 못 받게 하는 임차인의 요건과는 상관 하나도 없이 임대인의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대출을 세입자에게도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규제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에 대출 규제가 어떻다는 거죠?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대출 규제를 규제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환경을 우리가 머지않은 시점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면 2021년 여름 이후에요. 지금 제가 기사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2021년 8월 20일자 기사입니다. 국비 풀린 가계대출의 시중은행 스톱. 대출 어디서 받나? 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취급 중단. 이거는 그냥 이유도 목적도 불문하고 취급 중단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마통 모두 대출 중단 도미노 이렇게 대출을 중단했다고 농협은행도. 그래서 여기 기사가 또 났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기사들이요. 그냥 바로 한 하루 그 페이지 한 페이지 안에 검색되는 내용들입니다. 은행 대출 중단, 가계부채 억제 압박, 진짜 이유는 부동산 잡지 않는 것, 대출 절벽에 실수요자만 피해, 전세 폭등의 대출 옥죄기까지 어디서 살란 말이냐.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부동산 값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규모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출 총량제를 옥죄면서 대출을 아예 못 받도록 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환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주 특수한 환경이 나오게 된 거죠. 전세를 못 받게 됐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9월, 10월 막 넘어가면서 전세 대출 안 나온다 그래서 갭으로 뭔가 살려던 분들이 임차인이 대출이 안 나온 데에서 갭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장이 차갑게 좀 냉각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프를 잠깐 찾아보면은요. 예. 바로 이 시점입니다. 2021년 8월 이후부터 해서 2022년 초까지의 모습인데요. 물론 가격이 아예 안 오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상승률이거든요. 지금 0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미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미미하게 오르고 있고 매매 가격이 약간 강보합세, 전세 가격도 강보합세로 움직이는 가격지수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아래에 보여지는 여기 매매 거래량 자체가 축소됐던 것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8월, 9월, 10월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왜냐?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갭으로 살 수가 없게 돼버리면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뭐 대출, 전세 대출뿐 아니라 매매, 담보대출도 안 나오니까 집을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전과는 다른 대출 규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취득세에 대한 중과가 적용되고 있어서 거래가 많지 않은 시점에서 그거에 또 반토막 나는 거래들이, 더 적은 거래들이 계속 나오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급감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이때도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터졌죠? 네, 기준금리가 미국에서부터 크게 인상된, 빠른 속도로 인상되면서 우리도 따라가느라고 허덕허덕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도 또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세값이 먼저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빨간색이 전세가격 지수인데요. 왜냐?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 지수는 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분들이 싼 저리의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전세로 마련했던 분들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은 가격 상승하는 기대감이라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올 곳이 자금을 그냥 전세 살고 거기에 따른 금리를 어떤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전세에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결국은 매가를 끌어내리는, 그래서 지난 장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시장을 굉장히 크게 하락하게 만들었던 요인이라는 얘기는 제가 누차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지금 2022년 그 가격 하락을 크게 좌지우지했던 환경이 그때 나왔던 것이었고요. 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당시 금리를 잠깐 살펴보면은 21년 그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작동하던 그 시점, 그냥 전세금 대출도 중단, 모든 대출 중단했을 때 금리는 굉장히 기준금리 낮았어요. 0.75%에서 1.25% 정도에서 굉장히 낮은 금리가 형성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그냥 나와버리니까, 대출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시장이 크게 작동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시장은 이렇게 높은 금리 인상이 일어났었고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고요. 자,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우 높은 금리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확 줄면서 좀 움찔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금리 자체가 높고 이렇게 높은 어떤 금리 상승을 우리가 지켜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출에 대한 부담,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대출 부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다시 대출에 대한 규제를 또 해. 말만 들어도 괜히 살떨리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심리 시장 자체가 많이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냈던 것이 이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오르게 돼요. 왜?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임대인들이 전세 자금 대출 지금 쓸 수 없는 경우니까 월세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가격 지수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고요. 사실 그 전에 이 지수가 도입됐던 2015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이때는 별로 변동폭이 크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급격한 상승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월세 가격 지수가 올라가는 게 뭔 상관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임차인분들은 월세가 오르면 계속 감당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내 급여가 예를 들어서 월 300인데 그동안은 한 70만원, 80만원 조금 올려서 100만원까지 감당했는데 110만원 해달래, 120만원 해달래 그러면은 사실은 거의 주거비용의 그 소득의 거의 절반 가까운 자금을 월세로 낼 수 있을까요? 부담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어디로 찾아갑니까? 나는 좀 전세값이 좀 싼 곳으로 가서 월세 부담을 좀 줄이는 곳으로 가고 싶어져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전세 공급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그 적은 공급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전세 가격도 굉장히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아파트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상당히 높은 변동폭을 기록하고 있어요. 빨간색은 전세, 파란색은 매매. 지금 보시면은 전세는 지속적인 상승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죠. 매매는 오락가락하면서 상승의 폭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세값 변동폭이 매매가의 2배 넘는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거는 계속 이 전세값의 상승은 더 지속될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전세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전세 수요 이동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공급은 부족하고 이러다 보면은 전세를 선택하실 분들에게는 조금씩이라도 전세값을 올려서라도 안전한 전세를 선택하시려는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인 거죠. 대출을 좀 줄여도 입지를 조금 불편한 곳으로 가더라도 집이 좀 낡은 곳으로 가더라도 전세 살 거야 라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매매로 전환하시는 수요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올해는 여러 가지 규제, 대출 규제가 강하게 작동을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 왜냐하면 대출 총량을 봤을 때 원래 연말로 갈수록 대출에 대한 어떤 제한은 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이제 새로 리셋이 되는 연초가 되면 조금 더 대출의 좀 환경들은 좋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대출이 내년에 되면 내년에 대출 받아야지. 벌써부터 오픈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고요. 전세 대출이 막혀 있어서 매가가 하락한다. 이거는 지금 올파포에 한 기사이긴 한데요. 사실상은 매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오르는 폭을 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 계속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나는 차라리 내년에 집을 그때 매수하면서 대출을 그때 받겠어. 대기 수요가 벌써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우리 시장은요 지금 굉장히 힘이 좋은 시장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언론 약간 하락론자 분들이 사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체 거래가 이렇게 주는데 왜 매매 가격은 왜 안 떨어져? 이번에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하니까 막 많은 분들이 하락론자분들이 옳다구나 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사실 실거래가 지수는 어떤 특정 어떤 단지에 좀 집중된 그런 거래 지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통계를 볼 때는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호가를 반영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 지수를 더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장에서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는 사실 2023년 초부터 시장의 회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0월 전쟁이 터진다 어쩐다 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좀 뭔가 대외적인 변수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바로 어떻게 됐냐면 조금 오르다가 바로 이게 변동폭입니다.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전 작년에 가을 겨울의 모습이에요. 작년에는 굉장히 작은 환경 속에서 조금 어떤 악재가 외부적인 악재가 터졌다.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장이 분위기 확 안 좋아지면서 바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안 좋았습니다. 거래량도 겨우 4,000건 좀 뚫을까 말까 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런 악재 터지면서 추석 지나고 나면서 거래량이 반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지금은요, 우리가 거래량이 거의 9,000건 가까이 들어왔는데, 반토막 이렇게 났습니다만 신기한 것은 매매 가격인 거죠. 자, 볼까요? 오늘 발표됐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보시면은 서울은 여전히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어요. 상승을 계속 하는 중인데 그 상승폭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상승폭을 유지 중. 상승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도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는 0.01%로 이걸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경기도는 0.01%로 지금 강보합세이고요. 인천만 지금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강한 지금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바로 변동폭에서 마이너스가 바로 떴던 우리 시장인데 아직까지 11월인데도 여전히 강력한 규제가 나온 이후에 지금 8, 9, 10, 11 오는 동안에 계속 상승률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답답하시겠죠? 아니 왜 거래량도 이렇게 줄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가격을 비싸게 자꾸 사는 거야?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물론 전세도 잠깐 언급드리면 전세 가격 지수도 계속 상승을 유지 중이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지역적으로 좀 꼽아본다고 하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그래 지금은 가는 곳만 가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립니다. 사실은 좀 주도하는 세력 어떤
지역들 상급지, 최상급지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하급지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영상을 또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0.1% 이상의 강한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곳 보면 용산 역시 규제 지역이구나. 규제는 곧 상승이구나. 네, 그래서 용산 그리고 동남권의 서초, 강남, 송파 이런 것들, 송파는 지금 0.06%로 좀 약하지만 서초와 강남은 0.11, 0.15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0.9라는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는 곳 마포이고요. 그리고 성동이 또 0.08이라고 해서 높은 상승률을 유지 중입니다. 거기에다 종로도 0.1%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등포 그 외에 양천 이런 지역들 0.7, 0.9 이렇게 0.9 그리고 더해서 이제 조금 에너지를 조금 내어주고 있는 곳이 중구가 되겠습니다. 중구.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하급지라고 보통 하는 지역들 좀 에너지가 좀 약하긴 합니다. 상승을 하긴 하는데 강보합세로 그냥 버텨주면서 가고 있는 중이죠. 대표적인 곳 강북 그리고 지금 보면 0.1% 나오는 영등포 동작구군요. 동작구가 지금 상황이 조금 이번에 지금 상승폭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중랑구라든가 그다음에 동대문구라든가 광진구라든가 성북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이번 한 주간의 상승률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금천구 그리고 구로 딱 느껴지기에도 조금 입지적으로 약간 아쉬운 지역들 도봉 이런 지역들이 좀 낮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상승하고 있어요. 아니 저 지역들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견고하냐는 거죠. 과거와 다른 모습이고 규제를 강하게 쓰고 있음에도 거래량이 많지 않음에도 그 안에서 계속 상승을 계속 찍어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의 힘이 매우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강력한 규제에도 시장 갈 길은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당히 견고한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강한 시장 버텨주고 있고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바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매수 시점을 미루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자, 어쨌든 두 번째 지금은 이런 규제가 있고 내년에 또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이렇게 지금 시장의 힘이 좋으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가계부채 문제 계속 컨트롤 못 하겠는데 대출 규제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나온다? 그런데 시장의 힘이 좋다. 유동성 장세로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시장은 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강력한 대출 규제에 따른 월세 가격 지수가 지금 계속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결국 이것이 부족한 공급에 따라서 어딘가에 가서 자가를 마련하든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해야 하는 정말 실제적인 수요들, 그 수요층들이 갈 곳을 이렇게 만듭니다. 결국은 전세, 매매로의 수요 이동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매매 자가죠, 자가. 전세로 살든 매매로 살든 매수해서 자고로 살든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층의 이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월세 가격 상승은 서민 주거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서민 주거 안정을 굉장히 침해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조건부 대출 규제 쓰고 있는데요. 이거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서민들이 강하게 월세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른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없다. 대체 서민을 위한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엄청난 아우성이 나올 것이고요.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환경만큼은 조금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매수 가격을 좀 강하게 자극하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을 굉장히 흔들흔들하고 만들고 있는 거 바로 트럼프의 시즌2가 준비 중이라는 거죠. 준비 중인 겁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죠. 그래서 이것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뭔가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변동폭이 큰 시장인데요. 트럼프 시즌2가 출범한다면 이제 확인했어.
막상 시작해 보니까 정책 빠르게 뭐 그렇게 강한 정책 나오지 않네. 우리나라 생각보다 안 미워하네. 뭐 이런 환경들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뭔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명확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감을 굉장히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은 금리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빠르게 가지 않더라도 결국은 방향은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아주 더뎌진다 해도 방향은 정해져 있고요. 전 세계적인 환경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를 내려가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유동성 장세로 연결될 환경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극심한 공급 부족까지 만나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시장의 두 쌍두마차가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강력한 상승 장세를 연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환경들이 뭐 한두 달 안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출범하고 이제 그런 어떤 환경들이 되면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확 움직여지게 되겠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이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만큼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조금 기다려볼까, 좀 상황을 지켜볼까 오래하시면 안 됩니다. 부디 지금 이 시장,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방향을 잘 읽어보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대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